혼자 산속을 걷다 길을 잃었어요. 그러다 밤이 되었죠. 어떻게든 나갈 길을 찾으려고 헤매고 있었는데 멀리서 무언가가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 인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월이 아빠입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완전한 행복입니다. 2021년 출간되었고요. 출판사는 은행나무, 저자는 정유정, 페이지 수는 524페이지입니다. 7년의 밤, 종의 기원 28, 이른바 악의 3부작이라 불리는 작품을 통해서 치밀하고 숨 쉴 틈 없는 서사를 선보이면서 대한민국 스릴러 소설계에 확실한 입지를 다진 정유정 작가 신작입니다. 이번 작품 또한 특유의 치밀한 구성과 속도감 있는 문장으로 독자에게 서늘한 공포를 전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인트로를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는 인간이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보통 어두운 숲속에서 갑자기 팍 튀어나올 만한 존재, 그렇게 생각하면 짐승이나 귀신 정도를 떠올릴 수가 있겠는데요. 얘네들은요, 주로 직구를 던집니다. 만남 이퀄 죽음, 그쵸? 그런데 인간은 변화구를 주로 사용합니다. 예상이 안 돼요. 구해줄 것처럼 딱 다가왔다가 돌변하기도 하고요. 오래도록 함께하면서 조금씩 우리를 황폐화시키기도 합니다. 오늘의 작품 완전한 행복은 바로 이런 인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욕망에 관한 이야기이고요. 그 욕망을 추구하는 인간이 자신에 대한 애착을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나르시시스트라는 설정에서 출발합니다. 작품의 주인공은 신유나라는 여성입니다. 요게 인물관계가 좀 꽤나 엮여있기 때문에 우선 인물관계도부터 그려놓고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신유나는 서준영이라는 남자와 결혼을 해서 지유라는 딸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부부관계는 4년 만에 끝나버렸고요. 얼마 후에 차은호라는 남성과 재혼을 했어요. 차은호 또한 두 번째 결혼이고요. 그에게는 노아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지유와 노아는 이복남매가 되었고 지금은 할머니의 돌봄을 받고 있어요. 중심인물인 유나의 아버지는 얼마 전에 사고로 사망을 했고요. 어린 시절부터 사이가 갈라져 버린 언니 제인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유나의 딸 지유의 시점에서 시작합니다. 지유는 지금 시골집에 와 있는데요. 이곳은 돌아가신 할머니가 물려주신 곳으로 근처에는 반달늪이라는 습지가 있고요. 엄마는 그곳으로 수레를 밀고 올라가서 습지에 살고 있는 오리들에게 먹이를 주곤 합니다. 엄마는 지금 오리 먹이를 만드는 중이에요. 손도끼처럼 생긴 칼로 뼈를 토막내고 뼈에 붙은 살은 포장지 벗기듯 발라내는 거야. 그리고는 날카로운 칼로 힘줄을 끊어버리고 살은 호를 뜬 뒤에 푹 삶아 기계로 갈아버리는 거지. 남아있는 뼈도 갈아서 고기와 섞으면 되는 거야. 지유는 어제 시골집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차를 타고 오는 길에 이혼 후에 처음으로 만나는 아빠 서준영과 함께 이곳에 도착했는데요. 제가 앞서서 오리먹이를 만들 때 진짜 조심해야 될 것 하나를 말씀을 안 드렸네요. 고기를 갈 때는요, 이 손이 들어가지 않게 조심해야 됩니다. 기계는 지금 자기가 갈고 있는 것이 돼지고기인지 사람 고기인지 모르거든요. 맞다. 근데 아빠 어디 가셨니? 신유나는 오래전부터 불가사의한 여인이었습니다. 굉장한 미인도 아닌데 알 수 없는 매력으로 남자들을 자석처럼 당기는 그녀. 그래서 늘 관심과 소문의 중심에 있는 여자. 신유나는 대학 시절에 2번이나 학교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한 번은 사귀던 남자가 연못에서 시신으로 발견이 됐는데요. 자살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남자가 죽기 전에 유나하고 술을 마시는 모습을 봤다는 얘기도 들려요. 뭘 먹은 건가? 그리고 2년 후 유나와 동거를 하던 남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졸음운전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뭐를 마셨다는 얘기도 있고, 또
얼마 전에는 경제적인 문제로 윤아하고 갈등이 생긴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도 졸음운전. 그리고 지금은 함께 시골집을 찾았던 전남편 서준영이 사라진 상황이에요. 윤아는 이 불행했던 첫 번째 결혼을 정리한 뒤로 두 번째 결혼은 완전한 행복이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얼마 후에 노아도 사망했습니다. 이 아빠가 잠결에 짓눌렀다고 하는데요. 아빠는 기억이 없어요. 잠들기 전에 뭘 먹은 것 같다고도 하는데 여기까지. 이거 뉴스에서 본 것 같지 않나요? 저는 이 작품에 관한 사전 정보가 1도 없는 상태에서 책을 펼쳤습니다. 일단 초반에는 어린 아이인 지유의 시점에서 느린 템포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2장부터는 전력 질주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 신나서 막 따라갔죠. 누가 누군지도 막 헷갈리는데 그냥 일단 따라갔습니다. 그러다가 중반쯤에서 이거 아무래도 그 사건 같은데 하면서 조금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미 작가의 필력에 완전히 압도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불편함 따위는 그냥 접어두고 진짜 궁금해서 미쳐버릴 것 같은 결말을 찾아서 500페이지 넘는 이야기를 내리달렸고요. 결국에는 결말을 봤습니다. 그런데 또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작가는 왜 그 사건에서 모티브를 얻었을까? 혼란스러웠던 저는 책의 마지막에 담겨있는 작가의 말을 읽고 나서 그 이유를 조심스럽게 추측하게 됐습니다. 우리에겐 행복할 권리와 타인의 행복에 대한 책임이 함께 있다. 정유정 작가는 악의 3부작이라 불리는 전작들을 통해서 사이코패스 성향의 인물들을 등장시켜 놓고 인간 본성을 아주 깊이 있게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작품을 통해서 새로운 시리즈인 욕망 3부작을 시작하면서 개인의 행복만을 아주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나르시시스트를 창조해낸 것이죠. 나르시시스트는 과잉된 자기애로 인해서 오로지 자신만이 모든 것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인간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것들은 모조리 부정해버리거나 남에게 뒤집어 씌우고 감춰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도 잘합니다. 게다가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어요. 작가는 바로 그런 신유나를 창조해낸 것이고요. 이 창조의 배경에 그 사건이 영감을 주었다는 것. 신유나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타인의 행복을 희생시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이런 말을 합니다. 행복이란 뺄셈이야. 완전해질 때까지 불행의 가능성을 없애가는 것. 이렇듯이 이 작품은 신유나라는 여성이 자신만의 방법으로 완전 무결한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본인이 아닌 주변 인물의 진술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요. 딸 지우, 두 번째 남편인 은호, 그리고 조카 걱정에 어쩔 수 없이 끼어든 언니 제인까지 세 사람은 각각의 시선으로 신유나의 이야기를 시작을 하고요. 점점 사건의 중심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후반으로 갈수록 몰입도가 엄청나게 강해지는데요. 특히 마지막 부분은 이거 아무래도 작가가 영화화를 염두에 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확 조여버립니다. 그냥 막 몰아쳐요. 여러분도 이 작품을 읽고 있다 보면은 화장실 가는 것도 참고 계속 책을 읽고 있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일단 이 작품은 읽는 동안이 아닌 읽고 난 뒤에 더 생각할 것이 많은 작품이라는 점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오늘의 작품 완전한 행복의 리뷰였습니다. 정신없이 작품을 다 읽고 난 뒤에 저는요, 다시는 아내와 다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작품으로 여러분을 만나러 오겠습니다. 즐겁게 감상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